네, 안녕하십니까. 전기산업기사 가연도 문제풀이 2과목 전력공학 2009년 1회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21번을 보시면 21번 용량이 25,000kVA, 25,000kVA, P가 되겠죠. PN, 전경용량이 25,000kVA입니다. 임피던스 퍼센트 임피던스가 10%이다. 퍼센트 임피던스가 10%이다. 10%. 삼상 변압기가 2차 측에서 삼상 대역되었을 경우 단락 용량은 어떻게 되느냐 그랬어요. 우리 단락 용량을 구하시오 또는 단락 전류를 구하시오 그랬을 때 자, 퍼센트 Z가 주어졌다 그러면 공식을 어떤 거 쓰시죠? 우리 PS는 이렇게 사용하죠. PS는 퍼센트 Z분의 100에 PN으로 계산을 하시든지 IS를 계산하려면 IS는 퍼센트 Z분의 100에 IN으로 계산하시면 되겠죠. 여기서는 단락 용량 PS를 구하라 그랬으니까 PS는 어떻게 해야 된다? 퍼센트 임피던스 Z분의 퍼센트 임피던스 Z가 얼마? 예, 10분의 100 곱하기 PN이 주어졌습니다. PN이 주어졌고 KVA로 주어졌네요. 단위는 뭘로 구하라 그랬어요? MVA로 구하라 그랬으니까 곱하기 25,000kVA를 어떻게 해야 돼요? MVA로 바꾸려면 10에 마이너스 3승을 해주면 MVA가 되죠. MVA가 된다. 자, 그러면 얼마? 250 MVA가 됩니다. 예, 좋습니다. 다음 몇 번에 있어요? 나번에 있네요. 그죠? 나번. 자, 22번. 자, 22번은 송전계통에서 이상전압의 방지 대책으로 볼 수 없는 것은 그랬는데 이상전압이 뭐예요? 이상전압. 송전선로가 있다. 송전계통이라고 했습니다. 이상전압. 외부에서 치는 이상전압. 송전선로에 스위칭을 할 때, 스위칭 온오프 할 때 나오는 이상전압. 그죠? 그런 것들라든가 또는 내부에 어떤 고장이 발생했을 때 이상전압. 이런 이상전압들에 대해서 방지 대책으로 볼 수 없는 것은 그랬습니다. 가번부터 보시면 가번이 철탑 적지장을 저감한다. 자, 송전선로를 건설해 놓고 대지에 뭐 했어요? 철탑을 물론 매설지선 등을 이용해서 접지했겠죠. 접지하는 이유가 뭐예요? 대지의 저항값을 아주 작게 만들고 싶은 거지. 왜? 이상전압이 송전선로에 가격을 하거나 가공지선에 떨어지게 되면 얘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대지로 방전을 시켜줘야 되니까 물론 당연히 0조로 하는 게 좋은 겁니다. 자, 철탑 적지장을 저감해야 된다. 나번 가공송전선로의 피대기용으로서 가공지선 외에 의한 내차폐를 한다. 가공지선을 설치해서 송전선을 보호할 수 있게 가공지선을 설치하더라. 다번 기기 보용으로서 피대기를 설치한다. 예, 피대기 요즘 많이 설치하고 있습니다. 라번에 보시면 답이 뭐예요? 복도체를 채용한다. 복도체 채용하는 주 목적이 뭐예요? 코로나 방지지, 코로나 방지. 예, 좋습니다. 코로나 방지. 자, 그래서 답은 라번이 될 거고요. 23번으로 갑니다. 23번. 23번은 30일간의 최대 수용 전력이 200kW, 최대 수용 전력이 200kW입니다. 30일간. 소비 전력량이라 그러면 몇 시간 동안, 30일 동안 사용한 뭐예요? 소비 전력을 시간으로 계산한 거죠. 그 소비 전력량이 72,000kWh이다. 월 부하율을 구하라 했습니다. 월 부하율을 구하라 했으니까 월 부하율은 계산을 어떻게 하면 될까요? 월 최대 전력에 대한 월간 내 월 최대 전력에 대한 그것을 100%로 본다면 뭐예요? 평균 사용 평균 전력이 됐겠지. 월 평균 전력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이걸 다 있으면 월 최대 전력이 주어졌어요? 안 주어졌어요? 30일간의 최대 수용 전력이 주어졌어. 얼마로 주어졌어요? 200kW. 그죠? 200kW로 주어졌고, 그 다음에 월 평균 사용 전력이 주어진 게 아니라 뭐가 주어졌어요? 소비 전력량이 주어졌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는 거야? 소비 전력량을 뭘로 나눠준다? 시간으로 나눠주면 되겠죠? 무슨 시간? 월 시간으로 나눠주고 100을 곱해주면 되겠네요. 다시 쓰면 어떻게 된다? 200kW분의 월 사용 전력량이 얼마? 소비 전력량이 얼마? 72,000kWh다. 이걸 뭘로 나눠주라 했어? 시간으로 나눠줬으니까 시간이 30일 동안 몇 시간? 24시간씩 사용한 것이다. 곱하기 100% 해주면 답이 얼마 나오냐면 50%가 나온답니다. 50%. 부하율이 몇 프로예요? 50%다. 답이 몇 번에 있습니까? 4번.
자, 이런 문제는 충분히 여러분들이 좀 풀어주실 줄 아셔야 됩니다. 이런 문제에서 어려워하시면 안 되고. 자, 24번. 24번 문제가 조금은 어려울 수 있겠지만 여러분들 많이 해봤을 겁니다. 배전전압을 누트 3배로 하면 동일한 송전 손실률로 손실률의 밑줄 손실률. 자, 우리는 여기서 H라고 표시했네요. 손실률은 어떻게 되느냐? 전력은 몇 배가 되느냐 그랬어요. 자, 어떻게 되느냐? 같은 손실률로 보냈답니다. 그러면 H라는 것은 삼상 전력에 대한 뭐가 되는 거예요? 삼상 전력 손실의 뭐야? 사실은 백분율이죠. 다시요. 전력 손실률이라는 게 뭐라고? 삼상 전력을 100으로 보내줬더니 손실이 얼만큼 생겼냐 이거야. 그죠? 이게 손실률이 되겠죠. 자, 그러면 삼상 전력이라고 그랬으니까 삼상 전력은 루트 3V 코사인 세타분의 루트 3VI죠? 루트 3VI 코사인 세타분의 뭐 되겠어요? PL은 3 I자승 R 손실을 나타내겠지. 자, PU값으로 나타내겠습니다. 100은 빼고. 자, 그럼 II 지워주면 뭐만 남는 거예요? 루트 3V 코사인 세타 3 IR이 남는데 여기다가 분모 분자에다 이걸 곱해줘보자. 루트 3V 코사인 세타 루트 3V 코사인 세타 관계 없겠죠? 그러면 루트 3 곱해지면 뭐가 되는 거예요? 3이 되나요? 3 지워지면 자, 다시 써보면 전압이 몇 개? 2개. 코사인 세타가 몇 개? 2개. V자승 코사인 자승 세타분의 뭐가 되죠? 루트 3V I 코사인 세타. 그죠? 그럼 걔가 뭐예요? P에다가 뭐만 남어? R만 남겠죠? 결국 고로 우리 문제에서 묻듯이 P와 V와는 무슨 관계에 있는 거예요? 얘는 자승에 뭐한다? 비례하는 관계에 있죠. 문제에 따라서 우리가 이렇게 바꿨네요. 전력을 몇 배로 되는가? 전력이 몇 배로 되는가? 그래서 원래 얘가 1이었다면 얘가 루트 3배였다면 그것을 루트 3에 자승해 줘야 되겠지? 그럼 얼마가 되는 거야? 전력은 루트 3의 자승이니까 3배가 되겠죠? 3배. 루트 3의 자승이니까 몇 배가 되는 거예요? 3배가 되더라. 보낼 수 있는 전력은 몇 배? 3배가 되더라. 다음 몇 번에 있습니까? 4번. 자, 그 다음 25번. 25번은 송전설로 연가를 하는 주대 목적. 연가가 뭐예요? 연가가 송전선로가 예를 들어서 삼상삼선이 100km가 설치되어 있다. 100km가 설치되어 있다면 얘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삼상삼선을 하나, 둘, 세 개, 하나, 둘, 세 개, 하나, 둘, 세 개를 어떻게 하는 거야? 이렇게 교차해서 상하의 높이를 바꿔주는 거죠. 어디면에 대해서? 대지면에 대해서. 그죠? 이걸 연가라고 하는데 연가를 할 때는 몇 개다? 100km를 어떻게 해야 돼? 33.33m씩 어떻게 해주는 거예요? 3등분 해주는 거죠. 3등분하는 것이 연가다. 이 연가하는 주목적이 뭐예요? 선로 정수를 어떻게 해주려고? 대지와 항상 이렇게 돼 있다면 대지와 A상, B상, C상이라 했을 때 C상은 항상 같았고 A상은 항상 멀잖아요. 그죠? 끝까지. 그것을 어떻게 해준 거야? A, B, C상을 서로 교체해주면서 선로 정수를 어떻게 해준다? 평형하게 해주는 것이다. 그래서 다음 몇 번? 다번에 있습니다. 다번. 그죠? 다번. 자, 그 다음 26번으로 가겠습니다. 전력용 퓨즈는 주로 어떤 전류의 차단을 목적으로 하는가 그랬어요. 26번 보시면 전력용 퓨즈는 이렇게 설치합니다. 우리 수변전 도면을 보시면 수변전 도면이 PFS형이 있고 PFCB형이 있고 그 다음에 그냥 CB만 있는 CB형이 있습니다. 이 CB형은 빼고 PF와 CB가 있다면 이 두 개는 PF는 무슨 역할을 하고 CB는 무슨 역할을 할 거냐 이거야. 무슨 소리냐면 수변전 도면에 1차 측에 파워 퓨즈가 있고 그 뒤로 뭐 MOF가 있고 뭐 별것들이 다 있겠죠. MOF가 있고 여기에 MOF 밑에 쪽에 CB를 달아놓고 그 아래 변압기를 달든 왜 변압기 보호해야 되니까요. CB를 달고 이런 식으로 달아놨을 때 이 CB의 역할과 PF 역할이 뭐냐 이거지. 이 CB는 과전류에 상당하는 과전류는 뭐가 있어요? 단락전류와 과부하전류가 있죠. 과부하전류 또는 이 CB에는 지락전류도 흐를 텐데 이 지락전류와 뭐를 과전류 중에서도 과부하전류와 지락전류만 누가 담당한다? CB가 담당하고 이 단락전류는 누가 담당하는 거예요? 파워퓨즈가 담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소리야? 어떤 고장이 발생을 했는데 이 고장이 예를 들어서 삼상 단락이다 그러면 CB가 떨어지기 전에 누가 떨어지라고?
파워피즈가 떨어지고, 시비는 어떤 전류에 의해서 떨어지라고? 부하에 과부하 걸렸거나 또는 어떤 지락 고장이 생겼을 때 시비가 차단하고, 파워피즈는 뭐라고? 단락전류 차단용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 전력용 퓨즈는 주로 어떤 전류의 차단을 목적으로 하는가 그랬는데, 부하 전류도 아니고 얘는 부하 전류를 개방하거나 폐로할 능력은 없습니다. 항상 누구? 단락 전류를 뭐한다? 차단하는 목적으로 설치한다. 그래서 답은 몇 번이요? 다번이 되겠네요. 다번. 계속 다번이네, 답이. 다번. 다번 일자로 쭉 찍고 나오면 합격했겠는데? 그죠? 자, 그 다음 몇 번 보시냐면 27번 봅니다. 27번. 그림에서 객이 M이 지시하는 것은 그랬는데요. 그림에서 M이 지시하는 것은 그랬습니다. 자, 이게 어떤 회로냐? 여러분들 그림을 좀 더 확대해서 보시면 이런 그림입니다. 문제 27번은 시험 문제 이렇게만 나왔지. 자, 그렇지만 시험 문제를 좀 더 확대해 보면 이겁니다. 델타 결선이 있어요. 변압기를 보자. 델타라고 하자, 여러분들. 델타 변압기가 있다면 예를 들어서 델타 2차 측에 어떤 고장이 발생을 합니다. 당연히 부하를 이렇게 쓰고 있겠지. 여기에 부하를 아마도 쓸 겁니다. 부하를 쓰고 있는데 이 부하에 지락 고장이 발생을 합니다. 뭐 삼상 단락이나 이런 고장들은 잘 일어나는 게 아니죠. 대부분이 지락 고장입니다. 일선 지락 고장인데 70에서 80% 정도가 일선 지락입니다. 이 지락 고장이 발생을 하면 검출을 해야 될 거 아니야? 보호계정기를 설치해서, 그죠? 그 검출을 해야 되는데, 자 볼까요? 우리 이 델타 결선에서는 접지점이 없다 보니까 지락이 생기면, 이 지락이 생기면 그 전류가 어디 들어가요? 들어갈 데가 없잖아, 그죠? 보호계정기를 설치할 수가 없단 말이죠.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예전에는 이렇게 했잖아. 아마도 이거 공부하셨을 겁니다. 지락 전류의 크기가 델타에서는 얼마냐? 공부를 해봤습니까? IG는 지락 전류의 크기는 어떻게 돼요? j2의 루트 3의 오메가 CV로서 이렇게 지락 전류가 되는데, 이게 큰 건지 작은 건지 모른단 말이야. 지락 전류가 대단히 작습니다. 왜? C에 의해서 선로에 영향을 주는 거기 때문에 이 지락 전류가, 이 C가 뭐예요, 여러분들? 마이크로 페럿이라는 아주 작은 단위를 갖고 있잖아요. 그죠? 얘가 몇 승이에요? 10의 마이너스 6승. 자, 지락 전류 크기가 10의 마이너스 6승이야. 너무 작다 보니 검출이 돼, 안 돼? 안 된다. 그래서 델타 결선에서는 뭐가 큰 단점이에요? 보호계정기를 적용할 수가 없더라. 적용할 수가 없으니 이것을 강제로도 한번 적용을 시켜보자. 그게 뭐예요? 여기에 나와 있는 델타를 어떻게 했어? GPT라는 것을 이용해서 강제로 뭐를 만든다? 중성점을 만들어 버립니다. GPT, 이게 PT입니다. GPT를 만들어 놓고 강제로 중성점을 접지합니다. 강제로 중성점을 접지하고 이쪽에는 당연히 6.6kV다 그러면 6.6에 누스 3배만큼 이제 뭐가 걸리겠어? 상전압들이 걸렸겠죠. 자, 어찌됐든 이렇게 1차 측은 걸리고 3차 측 또는 2차 측이라고 하는데 3차 측, 2차 측에는 뭐를? 변압기를 GPT를, PT를 이런 변압기를 사용합니다. 오픈델타라 그래서 이렇게 델타로 뭐돼 있는, 오픈되어 있는 뭐를 사용한다? 변압기, PT를 사용합니다. GPT를 사용합니다. GPT를 사용해서 이렇게 3차식의 전압을 측정하는데 얘는 전압이 얼마 뜨느냐? 한 상의 전압이 루트 3분의 110V가 떠 있고 평상시에 루트 3분의 110V, 루트 3분의 110V가 각 상에 떠 있습니다. 각 상이라는 건 뭐예요? A상, B상, C상. A상, B상, C상에 전압이 이렇게 떠 있습니다. 이렇게 떠 있다가 예를 들어서 A상이, 이걸 A상이라고 할까? A상이라고 할까? A상이 지락이 됐다. 지락 고장이 발생을 했다 그러면 A상의 계전기에는 전압이 어떻게 된다? PT에는 전압이 0으로 되고 나머지 상의 전압이 몇 배씩 걸려요? 누스 3배 나눠서 루트 3배가 걸리면서 누스 3배 지워지면 110V씩 걸리고 여기에 전구가 예를 들어 전구를 이렇게 하나 달아놨다. 전구를 달아놨다 그러면 그 전구의 밝기가 변하겠죠? 어떻게 되지? 지락된 상의 전구는 전압이 안 걸려 있으니까 전구가 소등될 것이고 지락되지 않은 상의 전구는 어떻게 되겠어요? 누스 3분의 110V 걸려있던 것이 누스 3배만큼 더 걸리니까 110V로 밝아져야겠죠? 이렇게 밝아집니다. 자, 이렇게 밝아지면서 이 2차 측에는 몇 배의 전압이 걸리냐면 약 110V의 누트 3배만큼이 걸립니다. 110V의 누트 3배만큼인 190V가 요 상에는 걸리겠죠. 여기 합성해서 요 상에 이렇게 190V가 걸리고 그것을 알리기 위해서 여기다 벨 달면 되잖아요. 그죠? 벨을 이렇게 병렬로 달아놓으면 사람들이 부저 울리면서 어디서 지락됐구나 알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전구를 쳐다보고는
A상이 지락됐구나 찾아서 수리하면 될 것이다. 이렇게 보호계정기를 적용하는데 이 보호계정기에 여기에 보시면 OVGR이 달려 있습니다. OVGR. OVGR이 뭐예요? OVGR? OVGR이 뭐야? 오버 볼테이지 그라운드 리레이. 그래요. 과전압이 걸렸는데 지락과 전압이 걸렸다는 거죠. 지락과 전압이 걸렸습니다. 그럼 지락과 전압을 측정하는 것이니까 여기에는 무슨 전압이 들어가? 지락이 되면 영상분이 존재하잖아. 그죠? 지락이 되지 않고 단락이면 정상분과 역상분이지만 지락이 되면 무슨 분이 걸린다고? 영상분이 걸립니다. 그럼 영상전류와 무슨 전압? 영상전압이 어디에? OVGR에 신호를 주겠지. 어디서? 예를 들어서 이쪽 부하 측에 ZC를 달아놨다. 그러면 ZCT에 의해서 어떤 상의 지락이 생겼는지 SGR을 달아서 선택할 것이고 SGR에서 뭐예요? 방향지락 계정기 또는 뭘 달아주지? 방향지락 계정기라든가 지락, 과전류 계정기 이런 것들을 달아서 그 신호를 누구한테 주는 거야? 영상전류를, 영상전압을 OVGR에다 신호를 줘서 A상이 고장이 났구나 이렇게 검출을 해내는 겁니다. 자, 그게 어디에 있어요? 몇 번에 있어요? 영상전압이라고 되어 있네. 그죠? 영상전압. 영상분이 지락고장에선 영상전압이 걸리고 그 지락고장이 누구한테 신호를 준다? OVGR에 신호를 주는 겁니다. 다음 몇 번? 나번에 있네요. 나번. 자, 나번에 있습니다. 자, 그 다음 28번으로 갈게요. 28번은 다음 중 어려운 게 나왔다. 그죠? 스카다입니다. 스카다. 슈퍼비저리 컨트롤 앤 데이터 억세이션 그래갖고 이게 뭐 하는 거냐? 어떤 우리의 부하 설비들을 감시하고 측정하고 기록해서 그런 것들을 누구한테 알려주는 거야? 우리 관리자들한테 알려주는 장비입니다. 예를 들어서 변전소를 예를 든다면 154 변전소나 345 변전소로 작은 데는 스카다 장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변전소 같은 데는 스카다 장비가 웬만한 데는 다 한전 변전소에 들어가 있어서 그 신호를 다 취합을 해서 그러니까 고장이 발생하거나 무슨 어떤 측정값이 경보를 울리거나 이런 것들을 다 하는 거야 얘가 취득을 해가지고 한전 EMS라고 있습니다. 한전 본사에 가시면 저쪽에 천안에 내려가도 병천이라는데 그 EMS 장비가 있어요. EMS가 뭐냐면 에너지 매니지먼트 시스템이라고 그래서 EMS가 우리나라에 2개가 있습니다. 그 신호를 전부 다 어디다 알려주는 거야? 그 한전 본사 쪽으로 알려주는 거야. 사실은 전력 판매소라 그래서 전력 판매소 쪽으로 알려주는 건데 그런 모든 신호들을 다 취합해서 여기는 이게 스카다 장비들을 다 연계시켜 놨겠지. 전국에 스카다 장비들을 다 연계시켜 갖고 그 밑에 있는 하위에 있는 어떤 장비들 또는 기계들 이런 것들 어떤 송전선로가 됐든 이런 것들의 지금 상태를 전부 다 측정하고 기록하고 등등 해서 알려주더라 이거야. 그게 스카다 장비입니다. 다음 중 원방 감시 제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원방 감시 제어. 슈퍼 비조리 뭐라 그랬죠? 컨트롤 앤 데이터 억세이션 그래갖고 원방 감시 제어라고 합니다. 의 기능과 관계가 먼 것은 그랬는데요. 가번부터 보시면 제어를 합니다. 원격 제어를 하고 나번 측정을 하고 4번 기록을 하고 이런 기능들이 있습니다. 그 아래 풀이를 같이 보시면 모두 한다 그랬어요. 경보를 발생하고 타 시스템과 연계를 하고 자동으로 기록 등등을 한답니다. 그래서 풀이를 좀 참고하시고 다번에 보시면 답이 있는데요. 다번인데 다번에 보시면 부하 조정 기능은 없습니다. 아직까지 스카다는 수리하는 기능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EMS 측에서는 일부는 고장 복구까지도 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상위 계층에 뭐가 있어요? EMS라는 게 있는 겁니다. EMS는 에너지 매니지먼트 시스템이라 그래서 우리나라에 있다. 어디에? 한전 본사에 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넘어가기로 하고요. 29번으로 가겠습니다. 29번은 가공송전선로의 전선의 진동을 방지하기 위한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는데요. 전선의 진동 방지다 그러면 여러분들 철탑을 이렇게 쳐다보시면 철탑 암에 있고 뭐가 달려있어? 애자가 달려있고 애자에 전선이 이렇게 삼각 요크라 해서 삼각 요크가 있습니다. 전선을 이렇게 걸고 당연히 이렇게 걸겠지. 당연히 전선을 어떻게 걸겠어요? 삼각 요크에서 전선을 이렇게 매달아 놓고 이렇게 점프를 시켜놔야지만 전류가 흐를 거 아니야 이렇게. 그죠? 전류가 이렇게 흐를 거 아니에요? 이렇게 삼각 요크를 다 달아놨는데 자 볼까요? 여러분들 철탑 이렇게 보시면 한 철탑으로부터 한 3, 4m 지점에 뭐가 있어요? 이렇게 보시면 개벽다기가 하나 달려있지. 개벽다기. 이게 뭐야? 개벽다기. 이게
댐퍼입니다. 댐퍼인데 얘를 우리는 스톡브리지 댐퍼라 그러고, 또 잘 보이진 않지만 이렇게 생긴 댐퍼가 있습니다. 어떻게 생겼냐면 여기에 추가 이렇게 달려 있어요. 추가 이렇게 달려서 이런 댐퍼가 있습니다. 이런 댐퍼가 달려 있습니다. 이런 댐퍼가 있고, 그 다음에 전선이 뭐예요? 계속해서 흔들리다 보니까 끊어지지 말라고 어떻게 했어요? 여기다가 전선을 이렇게 첨가해 놓은 거 있습니다. 첨가. 아마로드라고 하는 전선을 첨가해 놔서 계속 진동 때 전선이 단련되는 것을 방지하는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공부하셨고, 우리 문제로 돌아가셔서 전선 진동을 방지하기 위한 방법이 아닌 것은, 옳지 않은 것은 찾으시기 어렵습니다. 가본부터 보시면 토셔널 댐퍼는 전선의 상하 진동을 방지합니다. 자, 그 다음에 얘는 뭐라 했어? 스톡브리지 댐퍼라 그랬죠? 4번에 보시면 스프링 피스톤 댐퍼와 같은 진동 제지권을 설치하고, 그 다음에 4번에 보시면 클램프나 전선 접속기 등의 가벼운 것으로 바꾸고 클램프 부분에 적당히 전선들을 첨가하는 걸 취하고 있지만, 다번에 보시면 경동선을, 무거운 전선을, 경동선이 뭐예요? 구리선이잖아. 구리선이고, 그 아래 보면 ACSR 선이라고 돼 있지. ACSR로 교환한다. 이게 무슨 소리야? 무거운 전선을 가벼운 전선으로 하면 가벼운 전선은 바람에 잘 흔들릴 거 아니에요. 그죠? 가벼운 전선을 설치해서는 안 되겠지. 답은 4번입니다. 구리선은 비중이 얼마죠? 무게가? 비중. 가로, 세로, 높이의 최적이 물을 기준으로, 물이 비중이 얼마예요? 1이죠, 1 세제곱미터파. 그죠? 1 세제곱미터에 대한 게 물이 기준이라면 구리는 얼마라고요? 무게가 8.89죠. 무게가 뭐보다? 물보다도 8.89배나 무겁다. ACSR은 뭐예요? 얘가 알루미늄은 비중이 얼마예요? 2.7입니다. 알루미늄은 가벼운 전선이란 말이야. 이 가벼운 전선을 공중에다 매달아 놓고, ACSR은 특히나 뭐예요? ACSR은 전선 중앙에 뭐가 있어? 철심이 있고, 이렇게 뭐를 키워놔서 단면적으로 이렇게 키워놨잖아요. 그죠? 이게 밖에 AL로다 이렇게 만들어놨잖아. 그러면 전선의 단면적이 크고 가벼우니까 바람의 영향을 많이 받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4번이 잘못됐다. 구리선을 ACSR로 바꾸면 안 된다. 경동선을 ACSR로 교체해선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면 진동이 더 생긴다. 그렇게 공부하시면 되겠고요. 답 4번이죠. 30번으로 가겠습니다. 30번. 자, 유형 면적이 550kg제곱미터. 자, 유형 면적이 kg제곱미터. 이게 뭐예요? 단면적이라는 거죠. 단면적이 얼마라는 거야? 550. 얘 뭐예요? 단면적이 이쪽으로 킬로미터가 주어졌고 이쪽으로 킬로미터가 이렇게 주어진 거죠. 그럼 단면적이지. 우리 최적을 구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나요? 여기다가 높이만 곱해주면 되겠네. 자, 단면적이 가로 곱하기 세로잖아. 이게 550이고 여기에 높이까지 곱해준다면 그게 뭐가 되는 거야? 최적이 되는 거죠. 가로, 세로, 높이까지 다 해준다면 걔가 최적이 될 겁니다. 이 하천에 1년간 강수량이 1500ml가 쌓였답니다. 그럼 높이를 주어진 거잖아. 높이. 그죠? 그러면 그거 갖고 뭘 구할 수 있어? 최적을 구할 수 있겠네. 3개 가지고. 그 다음에 단면적하고 강수량 갖고 최적을 구할 수 있는 거지. 왜? 높이도 주어졌고 가로, 세로 다 단면적이 주어졌으니까. 여기서 증발, 침투 등의 손실을 30%라고 했다. 그러니까 빗물이 쌓였는데 빗물이 30%가 날아가 버렸답니다. 그죠? 그러면 실제적으로 몇 프로 남아있는 거야? 70% 남아있는 거죠. 그죠? 70%가 남아있다. 이때 1년을 통하여 평균적으로 흐르는 유량을 구하시오. 그런데 유량은 단위가 뭐예요? Q는 세제곱미터파 세크로 구하시오. 그래서 유량 Q는 어떻게 구하래? 단면 세제곱미터파 세크랍니다. 아까 메다의 3승이다 그러면 가로, 세로, 높이라 그랬으니까 얘가 뭐가 되는 거야? 최적이 될 거고 얘는 뭐가 돼요? 시간이 되겠지. 시간 T. 맞아요? 자, 그러면 Q는 다시 쓴다면 Q는 T분의 V루다 계산해라 이 말이죠. V루다 계산을 하는데 다시 볼까요? 얘가 몇 년간이라서 1년간 얘는 기본 단위가 뭐예요? 세크지. 그러면 기본 단위가 1년간 세크니까 365일 곱하기 24시간 곱하기 66에 36 60분 3600 이렇게 초로 나타내는 거죠. 초분의 최적은 어떻게 하라는 거야? 최적은 550km의 자승이면 얘들이 어떻게 바뀌는 건가? 550에다가 킬로미터를 메다로 바꿔보자. 킬로미터를 메다로 바꾸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몇 승이 되는 거야?
킬로메다를 메다로 바꾼다. 그러면 10의 3승에 2번 있으니까 10의 6승이 되나요? 10의 6승에 뭐가 되는 거야? 제곱메다가 나온 거지? 단면적이 얼마로 된 거예요? 이제 킬로메다의 자승이었으니까 킬로는 메다로 바꾸면 10의 3승 아니야. 그죠? 거기다가 이게 가로만 있는 게 아니라 세로도 있으니까 10의 6승이 될 거고 제곱메다가 됐을 겁니다. 거기다가 높이 있잖아. 높이 이거. 높이도 뭘로 바꿔야 돼? 메다로 바꿔야지만 같은 메다 3승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메다로 바꾸려면 아까 1500mm라 그랬나? 1500mm에다가 얘는 10의 몇 승 해줘야 되는 거예요? 10의 몇 승 해줘야지만 메다가 되는 거야? 미리가 메다가 되려면 10의 몇 승? 마이너스 3승 해야지만 메다가 되는 거죠? 자, 좋습니다. 그러면 최적은 세제곱메다라 했으니까 얘 곱하기 얘 해주면 되는 거네. 그러면 자승에다가 3승이 되는 거지. 자, 그럼 세제곱메다가 나옵니다. 그러면 550 곱하기 10의 6승에다가 곱하기 150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이 되겠지. 여기다가 유량은 다 사용한 게 아니라 아까 30%는 날라갔고 몇 프로만 사용한다 그랬어? 이용률은 0.7%, 그죠? 70%만 이용했다 이거죠? 이렇게 계산해라 이 말이야. 그래서 유량 Q는 이래야지만 세제곱미터 퍼 세컨 나온다. 그래서 문제를 보시면 얼마로 나와 있어요? 18.3 세제곱미터 퍼 세크다. 아시겠죠? 유량은 이렇게 구해라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답은 몇 번이에요? 가번이네, 가번. 다음 31번은 초고압 차단기에 사용하는 개폐 저항기의 목적이 뭐냐? 우리 개폐할 때 서지가 나옵니다. 서지가 이렇게 아크가 나온다 이거지. 아크가 튀는데 그것을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저항기를 달아야 된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답은 몇 번이 되는 거예요? 그럼 다 설명을 다 해드렸어. 나번에 보시면 개폐 서지 이상전압을 억제하려고 뭐하는 거야? 개폐 저항기를 설치하더라. 31번은 나번이 될 거고요. 32번. 그림과 같이 임피던스 Z1, Z2 및 Z3인 송전선이 접속된 선로에 A쪽에서 전압파 2가 진행했다. 접속점 B에서 무반사로 되기 위한 조건은 그랬습니다. 우리 아마도 진행파 이론 배우셨던 분들은 이렇게 배우셨을 겁니다. Z1 선로가 있는데 가ungs선로다. 이 가ungs선로와 변이점을 통해서 뭐예요 이게? 지중 케이블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더라. 지중 케이블이 연결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Z2라고 했다. 근데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선로에 이상전압이 쳤더라. 이상전압이 치면 이상전압이 뭐야겠어요? 침투를 하겠지. 가공선로를 침투하는데 변이점에 와서 일부는 뭐하고요? 투과하고 일부는 반사하죠. 그죠? 왜? 여기에는 피복이 돼 있다 보니까 일부는 뭐 하는 거야? 투과는 하겠지만 거의 20%밖에 투과를 못 합니다. 대개는. 나머지 80%는 다 반사돼 버린단 말이야. 이렇게 반사를 하는데 이게 무반사 조건이 됐으면 좋겠대. 이 반사되는 게 하나도 없이 무반사가 됐으면 좋겠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야. 당연히 이쪽의 임피던스나 이쪽의 임피던스가 같다면 뭐가 되는 거예요? 무반사 조건으로 다 투과를 해버리겠지. 그죠? 다 투과할 겁니다. 다 투과를 할 텐데 우리 문제에서는 어떻게 주었어요? 이 임피던스, 그러니까 입사파 들어오는 게, 그러니까 입사파 들어온 쪽이 Z1 임피던스를 갖고 있는데 이렇게 선로가 이렇게 병렬로 다 뭐 돼 있어요? 분류가 돼 있답니다. 여기를 Z2, 여기를 Z3라고 한다면 결국 입사파가 반사하지 않고 다 투과하려면 이 크기 합한 거하고 얘하고 같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맞습니까? 예, 맞네요. 자, 그러면 얘들을 어떻게 계산해야 되나? Z1이라는 놈은 얘들은 두 개가 무슨 연결돼 있어? 병렬 연결돼 있으니까 병렬 연결한 놈하고 같으면 되는 거 아니야? Z2분의 1 플러스 Z3분의 1분의 역수치한 얘하고 누구하고 같으면 된다? 얘하고 같으면 무반사 되더라. 이 조건이죠. 자, 그럼 무반사가 됐는데 이런 답은 없으니까 이걸 좀 정리하시면 얘들을 분모를 자리만 바꿔주면, 리플레이스 해주면 Z2분의 1 플러스 Z3분의 1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Z1분의 1이 됐겠다. 이런 답은 있죠. 몇 번? 라번에 있네요. 라번. 33번은 아마도 여러분들 이론을 좀 깨트리는 게 되는데 문제를 내신 분이 아마도 좀 약간 좀 저기 했던 것 같아요. 뭐라고 말을 못 드리겠고 문제를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전력이 같고 단면적과 긍장이 같을 때 전압 변동률은 그랬습니다. 전압 변동률은 자,
전압 변동률은 그래고 보기를 다 읽어보시면 전압에 무슨 관계에 있느냐 그랬습니다. 자, 이거죠. 우리가 여러분들이 배우시길 이렇게 배우셨어요. 송전단 전압 VS가 있고 또 변압기를 거쳐서 2차 측에 변압기가 있다면 여기 2차 측, 우리 수용가 측의 변압기 1차 측까지의 전압을 수전단 전압이라고 하죠. 그럼 수전단 전압과 송전단 전압의 어떤 차, 내가 100V 줬는데 너 90V밖에 못 받았어. 그러면 10이 뭐가 생긴 거지? 전압 강화가 생긴 거죠. 전압 강화가 생겼다.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하잖아. 전압 강화율이라는 것은 수전단 전압을 100으로 봤을 때 전압 강화가 얼마 생겼느냐가 전압 강화율이었죠. 전압 강화율입니다. 그러면 이걸 계속 풀다 보면 전압 강화율과 전압과의 관계가 나옵니다. 자, 우리 요 책을 쓰신 분도 답을 어떻게 했냐면 전압 변동률을 물어보셨는데 문제에서는 전압 변동률을 물어봤는데 전압 강화율로 답을 했어요. 그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이 전압 강화율을 가지고 문제를 풀었습니다. 그런데 문제에서 보면 뭐라고 됐어요? 전압 변동률을 물어봤단 말이야. 전압 변동률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알고 계시지? 전압 변동률은 수전단 전압의 무부하 전압과 무슨 전압? 전부하 전압과의 차를 백분율로 나타낸 것을 우리 전압 변동률이라고 그랬습니다. 그죠? 전압 변동률이라고 그랬다. 그러면 사실은 이거 갖고 풀어야 되느냐? 아니면 전압 강화율 갖고 문제를 풀어야 되느냐인데, 자, 전압 변동률 갖고 문제를 풀 것이냐? 전압 강화율 갖고 문제를 풀 것이냐입니다. 자, 근데 전압 강화율, 이 변동률은 우리 전압과는 자승에 비례한다라는 게 억지로는 제가 만들어 드릴 수 있어요. 억지로는 만들어서 풀어 볼 건데 만들어 드릴 수 있지만 사실은 문제를 조금 개념을 잘못 잡은 것 같다. 문제가 약간 오류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찌됐든 저는 풀어 드리겠습니다. 자, 전압 강화율로 여러분들 풀이에 나와 있죠. 전압 강화율 풀이는 많이 풀어 보셨을 거고 실질적으로 전압 변동률로 한번 풀어보자. 우리는 전압 변동률로 풀어보시면 전압 변동률은 퍼센트 저항 강화에다가 코사인 세타 플러스 퍼센트 리액턴스 강화에 사인 세타가 되죠. 예. 이것은 다시 쓰면 퍼센트 임피던스 Z는 이거잖아. 뭐예요? 2분의 ZI 곱하기 100%를 알고 계시죠? 퍼센트 R은 어떻게 쓰면 되는 거예요? 전압에 대한 ZI가 아니라 RI로 쓰시면 되는 거죠. 코사인 세타 플러스 퍼센트 Q 리액턴스는 어떻게 써요? 2분의 V분의 뭐 XI로 쓰시면 되겠지. V분의 XI의 사인 세타다. 이렇게 쓸 수 있죠. 자, 이 문제에서 분모 분자의 전압을 한 번씩 더 곱해도 아무 문제는 없는 거죠. 전압의 자승 V의 IR 코사인 세타 플러스 V 자승의 V자 붙여서 V의 IX 사인 세타로 써도 문제는 없겠죠. 자, 문제 없습니다. 자, 문제 없다. 그러면 V 자승분의 1을 묶어내면 V자승분의 1을 묶어내고 자, 여기 볼까요? VI 코사인 세타다 그러면 얘가 뭐예요? P가 되는 거지. P. 뭐만 남어? R만 남고 플러스 VI 사인 세타다 그럼 뭐예요? 얘가 Q죠? X가 남았지? X. 자, 고로 전압 변동률이라는 것은 전압과 무슨 관계에 있어? 자승에 반비례하고 있더라. 이게 무슨 식이냐? 도대체 이게 무슨 식이냐? 이런 거예요. 우리 송전단에서는 뭐예요? 저항이 무시된다면 X가 너무 크다 보니까 저항이 무시된다면 입실론이라는 놈은 V 자승분의 QX만 남겠지. QX만 남습니다. 결국 무효전력의 변동은 뭐에 비야? 전압의 자승의 입실론. 그러니까 뭐야? 무효전력 변동과 전압 변동률은 관계 있다 없다? 전압이 변동함으로써 무효전력이 변동하고 전압이 상승함으로써 무효전력도 상승한다. 리액턴스가 커지면 무효전력은 작아지고 리액턴스가 작아지면 무효전력은 커지더라. 이렇게 관계를 알고도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무효전력 조정은 뭐가 한다? 전압의 크기가 하는 것이다. 결국 무효전력은 누가 조정하는 거라고? 전압이 조정하는 것이다. 전압은 누가 조정하는 거라고? 무효전력의 크기를 가지고 조정할 수가 있다. 이게 전압 변동률입니다. 사실은. 근데 이거 지금 시험 문제에 낸 것은 이걸 물어보는 의도 같지는 않았고요. 어찌됐든 우리 여기 이제 풀이해 주신 교수님도 뭘로 해놨어요? 풀이를 전압 강화율 갖고
전압 강화율 델은 V자승분의 P에 R 플러스 X 탄젠스 세타 곱하기 100%이니 전압 강화율은 전압의 자승에 어떻게 하고 있더라고? 반비례하더라. 전압 변동률은 전압의 자승에 어떻게 하더라? 반비례하더라. 이렇게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아무래도 오류가 있는 문제 같다. 답 몇 번이에요? 4번으로 보시면 됩니다. 라번. 풀이를 두 가지 어떤 걸 하셔도 관계는 없습니다. 자, 34번으로 가겠습니다. 34번. 송전선로의 ABCD 사이의 관계는 사단정수의 ABCD의 관계랍니다. 자, 34번. 송전선로에 ABCD 타단자 정수가 있답니다. ABCD가 있는데 얘들 관계는 어떤 관계에 있느냐? 이런 관계 있죠? A는 뭐와 같다? D와 같고 AD-BC는 얼마예요? 1인 관계에 있다. 이런 관계도 있더라. 알고 계셔야 된다. 그래서 답 몇 번? 라번에 있네요. 라번. 35번으로 가겠습니다. 35번. 다음 중 전력계통의 안정도 향상 대책으로 볼 수 없는 것은 그랬습니다. 안정도를 향상하는 대책. 안정도를 향상하려면 임피던스는 작게 해줘야 하고 그 다음에 전력을 평형시켜야 되고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전압을 평형시켜야 되고 그 다음에 고장이 발생하면 신속하게 차단해야 되죠. 신속 차단해야 된다. 여기에 물론 X값을 작게 하려면 변압기의 리액턴스를 작게 하고 뭐예요? 발전기의 리액턴스를 작게 하고 뭐 P를 안정화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고 전압을 안정화시키려면 초고속 에바를 설치해야 되고 초고속 밸브를 설치하고 뭐 소음여자 방식을 사용하고 그 다음에 고장 신속을 차단하게 하려면 고장 차단을 신속하게 하려면 고속도 계정기 사용하면 되는 거죠. 고속 차단기 사용하면 된다. 이런 큰 방법들이 있더라. 그래서 안정도 향상 대책으로 볼 수 없는 걸 보면 가번에 보시면 직렬 콘덴서를 설치한다. 콘덴서 설치하면 X값이 저감되는 거죠. 다음에 나번 병렬 콘덴서 설치한다. 병렬 콘덴서는 역률 개선용이니까 답은 나번이 될 거고요. 중간 개폐소를 설치한다. 뭐예요? 전압을 안정화시키려면 중간 개폐소를 설치해야 되고 그 다음에 고속 차단, 고속 재폐로 방식을 채용한다. 그래서 풀이를 조금 참고하셔서 답을 다시면 되겠습니다. 나번. 자, 36번. 전선의 장력이 1500kg F, kg F다 그랬으면 뭐예요? 이게 단위가 단위가 뭐예요? kg이고 F는 힘의 단위죠. 무게가 가해지는 힘, 그죠? 무게가 가해지는 힘. 걔를 우리는 장력이라고 하잖아요. 장력. 전선의 장력이 1500kg F일 때 지선에 걸리는 장력은 몇 kg F인가 그랬어요. 자, 그래서 우리 책을 좀 참고하시면 이렇게 전주가 있고 전주에 이렇게 전선이 1500kg F의 힘이 가해졌답니다. 얘는 뭐예요? 수평장력이라고 하는 거지, 얘를. 우리 문제에서도 전선의 장력, 수평장력이라고 배웠습니다. 그 수평장력에 가해져 있고 여기에 지선을 이렇게 설치했답니다. 지선을 설치하는데 그 지선에 뭘 구하라 그랬어? 지선의 장력을 구하라네. 지선의 장력을 T라고 한다면 얘는 대지로부터 이 크기와 이 크기, 여기서 가해지는 크기가 같다면 이게 뭐가 지선이 필요 없는 거죠. 그 크기가 같은 뭘 구하는 거예요? 여기에 코사인 세타를 구하면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 T는 어떻게 구하면 돼요? 코사인 세타분의 뭐 들어가면 돼? 예, 수평장력 들어가면 되겠네. 코사인 세타분의 수평장력, 얘를 뭐라 그럴까? 그냥 1500이라고 할까요? 수평장력이라고 한다면 코사인 세타는 몇 도예요? 코사인 세타는 걔가 각도가 몇 도예요? 60도라고 주어졌으니까 코사인 세타 얘가 60도면 얘는 몇 도야? 당연히 60도지. 코사인 세타 60도는 얼마예요? 그 크기가 코사인 세타 60도로 하자. 코사인 세타 60도는 얼마예요? 그 크기가 2분의 얼마? 1. 2분의 1분의 1500 했더니 얼마 남은 거예요? 답 얼마? 3000 나오죠? 3000. 답원의 답이 되겠네. 그죠? 예, 이렇게 구해라. 37번. 전압이 6600V, 66,000V, 주파수 F가 60Hz, 길이 7km, 1회선의 삼상 지중선전소의 삼상 무브와 충전 용량은 어떻게 되는데요? 그래서 무브와 충전 용량을 구하시오. 그랬습니다. 단 케이블의 심선 한 선 1km에 정전 용량은 0.4 마이크로페럿 파 킬로미터이다. 그랬습니다. 뭘 구하라 했어요? 충전 용량 구해라는 거죠. 충전 용량. 37번은 충전 용량을 구하시오. 충전 용량 Q는 3의 2의 ICG 충전 전류를 어떻게 하라는 거야? 전압에 대해서 3배를 곱해주면 되는 거지. 이런 거죠. 단상 전력이다 그러면 2I였다. 그럼 삼상 전력을 구해라 그러면 어떻게 구했어요, 여러분들? 3에다가 2I를 곱한다. 그러면 3에다가 얘 전압이 어떻게 돼요? 루트 3분의 상전압이니까 성간전압 넣어주고 곱하기 I분의 V다. I다.
그러면 분모분자에 루트 3을 곱해주면 뭐만 남는 거예요? 얘가 결국 루트 3 VI만 남는 거잖아. 이것처럼 단상을 3상으로 바꾸려면 어떻게 하는 거야? 그 단상 용량에다가 뭐 해라고? 3만 곱해주면 된다 이거. 단상 용량에다 몇 곱해주라고? 3을 곱한다. 3 곱하기 2에다가 I는 오메가 C2죠? 자, 오메가 C다. 3 곱하기 자, 성간전압이 주어졌어요? 네, 성간전압이 주어졌네. 그러면 어떻게 풀었나? 우리 풀이는 어떻게 해놨나요? 3을 그냥 냅뒀네. 3에다가 얘 성간전압이 얼마야? 자승이 되는 거지? 성간전압이 루트 3분의 V의 자승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2파이 F에다가 C가 주어졌는데 C는 얼마 주었어요? 0.4 곱하기 10의 몇 승? 마이너스 6승 곱하기 길이가 주었으면 길이는 어떻게 해준다? 곱해준다. 길이가 얼마 주었어요? 7km 주었으니까 요거 다 곱해주면 3 곱하기 어쩌고저쩌고 2파이 60LH 넣고 이렇게 계산을 해주면 걔가 얼마? 4600 KVA가 나오더라. 아시겠죠?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일단 볼트 암페어를 구했는데 KVA로 그랬으니까 여기 값에다가 10의 몇 승도 해줘야 돼. 마이너스 3승 해줘야지만 KVA가 나왔겠죠. 예, 뒤에 풀이는 10의 마이너스 3승을 해줬네요. 그죠? 여기다가 어떻게 해줘야 된다? 10의 마이너스 3승까지 해줘야지만 KVA가 되는 거지. 원래는 여기까지 하면 볼트 암페어가 나온 거죠. 예, 좋습니다. 38번. 공기의 파열극한 전지 경도는 교류 시로체에 얼마인가? 그래서 교류 시로체에 얼마냐? 교류에서는 얼마? 직류에서는 얼마예요? 직류에서는 30kV/파 제곱센티미터당 30kV를 가하면 제곱센티미터당의 공기의 저력이 파괴되고 얘가 AC라면 얼마? 루트 2분의 얼마? 30인 21.1kV/파 제곱센티미터에서 공기의 저력이 파괴되더라. 몇 번? 가번. 39번. 다음 중 보호계전기와 구별할 조건으로 거리가 먼 것은 같이 그냥 보기를 보겠습니다. 가번. 동작이 정확하고 감도가 예민할 것. 맞고요. 열적, 기계적 강도가 클 것. 열적으로도 강하고 기계적으로도 튼튼할 것. 답은 조정 범위가 좁고 조정 범위가 넓어야 합니다. 조정 범위가 넓고 조정이 쉬울 것. 답은 4번이 되겠네요. 4번. 자, 그 다음 40번. 송전선로의 중성점을 접지하는 주된 목적은 무엇이냐 그랬어요. 중성점 접지 목적이 뭐니? 중성점 왜 접지하는 거예요? 이상전압 내습시 어떻게 하려고? 걔 이상전압을 대지로 뭐 해주려고? 방전시켜 주려고 하는 거죠. 이상전압의 억제. 라번이 답이 되겠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전기산업기사 2과목 전력공학 2009년 1회 문제풀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